국가 또는 정부라는 게 뭐냐 이걸 좀 고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인권. 네, 안녕하세요. 발제까지 왔어? 발제까지. 김재현 선생님께서 인권이냐 안전이냐 큰 틀에서 넓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발제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귀에 들어왔던 내용이 개인 식별 정보들을 수집하고 하는 불가피성에서 출발하면서 근데 이게 불가피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고 이 상황이 우리의 생각, 사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김재인 선생님 주장이 사생활 침해까지도 용인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답이 아니죠 아직. 네, 그런 논의로 가면 김재인 선생님이 주장하신 바는 논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김재인 선생님의 방점은 그런 문제보다는 좀 큰 상태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니 새로운 표준이나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쪽에 과학이나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조금 먼저 전제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논의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우리가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럽의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고려돼야 된다. 예컨대 그 인용하신 뭐 파시스트 보건국가? 저는 좀 대단히 불쾌했고 그 정도 표현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초창기 사태 때 유럽에서 확산의 조짐이 일어나기 전에 그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먼저 되짚을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어떤 항공사에서 화장실에다가 한국인 출입 금지 붙였다거나 아니면은 인종차별이죠. 네, 어떤 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너희들 학교에 오지 마라 그런 통보를 받았다거나 과연 왜 그때는 침묵했으면서 그 상황에서 그런 인권 발언을 했는가. 달리 말하면 이건 인권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고 인종적인 발언이니까 논의의 맥락을 거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인권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동아시아적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가장치를 두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서양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대성이라고 할 때도 여러 근대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대성은 폭넓은 개념이지만 뭐 산업화라든지 국민국가 여기에 한정해서 보면 서양적인 근대성이 있을 수 있으면 동양적인 근대성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유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특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낸 문화적 그 전통 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서구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상황과는 다른 결론이나 이런 걸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이야기 전체 흐름이 과거에 이제 지성사적으로 봐도 이제 서구의 근대가 있으면 동양의 근대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양의 근대가 왜곡됐으니 서양의 근대의 오리지널리티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오리지널리티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 근대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인권도 마찬가지. 서구의 인권이 있었고 동양식의 인권이 있었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게 변증법적으로 마구 발달해서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 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좀 학술적 맥락, 그 지성적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발제하시면서 포스트 모던, 포스트 근대라는 말을 계속 쓰셨는데 근대라는 개념도 굉장히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 혹은 포스트 뭐 어쩌고라고 하는 개념도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는 책이 리오따르에서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42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개념적 어떤 규정과 지금 그 김재인 선생님이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적이다, 포스트 근대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이 개념 사이에 어떤 다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정황이 하나의 또 다른 형태라고 봐야 되나? 차이가 있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개념은 픽션에 가깝다. 어떤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다. 허구다. 그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도 아직 근대였다. 그 전하고는 이제 별로 바뀐 게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은 뭐 키치라고 그러죠. 잘난 척도 하고 강력한 자기 해석에 의한 어떤 이야기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게 현실이 없는 이론. 저는 조금 이제 그 김재인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런데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그 서구의 철학적 전통이나 미국으로에서 이제 문학 비평 쪽에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논의를 통해서 그게 허구적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때도 나왔잖아요. 9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 동양학을 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괄호 안에 서구라고 하는 것이 늘 따라 붙어 전제돼 있는 있었다라고 거죠. 하는 점. 네. 그런데 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을 겪으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베를린 장벽에 붕괴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 용어가 휩쓸렸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모더니즘 이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서구 문명의 또 다른 한 축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각인돼 있던 그런 방식의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근데 우리는 한세기 안에서 그게 무슨 우리 현실인 것처럼 또 그걸 또 그쵸. 했던 거 한동안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떤 포스트 뭐 모던 이즘은 아니고 어떤 근대를 넘어선 다른 국면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마치 우리 본 감독이 복만대요? 시험 나타나. 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오스카상 놓고 저거 로칼이야 그 얘기했잖아요. 바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과거에 얘기됐던 것들은 로컬이에요. 그래. 근데 우리 처음으로 플래닛, 이 지구 전체가 고려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이제 서구판이 아니라 지구판. 그러니까 서구판 아니니까 코리아 이게 아니라 지구판으로 이게 국면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고 있고 우리는, 그리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게 의미가 있다. 저는 뭐 유럽을 비판하고 싶거나 한국을 비판하고 싶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김재현 선생님의 글에는 그 아까 발제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1987년도라고 하는 해는 저한테 잊을 수가 없는 해예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고 그 87년도에 만들어진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니까. 근데 그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87년도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이 얀 부원스키라고 하는 문학 평론가가 평론을 쓰고 시를 발표했죠. 그때 이루어진 시를 발표했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왜 독일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했던 그 부분에만 주목하느냐. 사실은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유태인들이 그렇지. 죽었는데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어갈 때 방관했었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의 땅과 토지와 뭘 뺏었던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런 비극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성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달리 말하면 지금 한국을 비난했던 그 수많은 유럽의 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얀 부원스키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는다면 그들이 그동안 서구 제국주의가 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지성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국가는 식민지를 거치면서 쟁취해낸 국가다라고 하는 그 뼈저린 경험을 당신들이 과연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쪽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잘 그 마무리해서 그 후 세대한테 넘겨주는 전통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질병을 바라보는 신념 체계라든지 문화적 토양은
세대를 이어서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나 네. 또 기존에 없었던 신념 체계라면 이 차제에 만들어내고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인들의 시선으로 자꾸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 체계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가져가는 흐름들로 갔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그렇더라도 좀 지역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생활 그 침해라든지 정보를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공리주의적인 접근이나 국가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서구적 관점이건 뭐건 간에 개인의 인권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이런 지점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